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루체인베스트 팀장하고 그다음에 늘 저자를 함께 하시죠. 우리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까지 4시 같이 또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뉴욕 시장 일단 3대 지수 모두 오르긴 했는데 조금 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그랬죠. 테슬라만 오늘 나홀로 그냥 독야청청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뉴욕 시장이 이제 대선 이후에 이런 강력한 트럼프 트레이드 이 어떤 흐름이 조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영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약발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또 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준 팀장께서 탑3 어떻게 좀 오늘은 준비하셨습니까? 네, 벌써 이제 11월도 중순을 향해 갑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펀드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배당주 펀드에 최근 1개월간 한 3천억 정도 자금이 유입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시장에서 수급이 안 좋지만 금융이라든지 통신을 비롯한 배당주는 그래도 매수해 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배당주가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배당 기조는 계속해서 확대 중이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역대 최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코스피 200 평균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주 중에서는 이제 KT가 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SK텔레콤이나 LG U+, 이 정도로 보시면 배당주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엔터주입니다. 최근에 반등 중인 엔터주의 내년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활동 중인 블랙핑크 같은 경우 내년에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BTS도 이제 전역을 하고 있죠. 완전체도 내년부터 활동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 중심의 월드 투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시행됐던 중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도 한중 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터주의 추가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엔터주 4사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JYP 엔터가 가장 못 올라온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분기까지는 실적 기대감이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있을 거니까 반등이 빠른 속도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좀 완만한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행사 관련된 얘기인데 지스타 2024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주에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하고요. 참가 부스 규모로 보면 역대 최대였던 작년을 뛰어넘는 규모죠. 특히 이전에는 모바일 게임 중심의 신작에만 편중이 돼 있었다면 올해는 PC 기반의 게임 그리고 콘솔 기반의 게임들도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 산업 자체의 외형 성장 기대감이 좀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여 기업인 넷마블이라든지 크래프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당국의 한국 게임 판호 발급이 재개가 됐죠. 그래서 추가 판호 발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게임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도 날이 급격히 추워지는데 배당주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요. 실적 기대가 되는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개장 전에 볼 탑3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알테오젠발 K바이오 기술 의료기기 수출주의 대박 행진입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결국 ADC 치료제 쪽까지 결국 그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점점 다시 넓어지고 있는데요. 펩트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다인 같은 의료기기 수출업체.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 이제 훌륭한 기업들 다 잡았죠. 베링거, 인겔하이민이, 머크니, 무슨 로슈니 세계적인 다국적 대회사 다 등장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술 수출이냐, 의료기기 수출이냐,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고 처음에 마일스톤을 얼마를 받느니, 계약금을 얼마를 받느니 계약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공통된 점은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우리나라 의료기기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기술을 탐내고 있는 그게 이제 바이오 베터라는 시장에서 만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에 의한 추가 계약 기대감으로 그리고 제가 어제 나갈 때 이제 ADC 기술을 손을 댔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가 다음 타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바로 급등하더라고요. 나가자마자.
두 번째는 조선주의 초강세 순환매 지속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조선주를 이제 계속해서 민감하게 파고들고 가고 있죠. 조선 기저제 업체로 상승 매기가 전이됐죠. 어제도 분명히 태광이랑 성황밴드 중에 하나를 가는데 제일 많이 가는 거 가라고 했잖아요. 성황밴드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오션 얘기 드렸죠. 상선이 아니라 지금 구남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하나오션이 오히려 HD그룹주보다 더 간다. 물론 HD 현대중공업도 예전에 대우조선해양과 쌍벽을 이루던 군함 만드는 업체이긴 하지만 하나그룹으로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비전에 더욱더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가 이제 매기가 전이가 되고 있다. 어제 대양전기공업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인 관련주 급등세입니다. 뭐 지금 마이크 스트레이지 지금 그 회사가 급등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고점 돌파보다 마이크 스트레이지 그 회사가 먼저 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고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기술투자랑 하나투자증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두나무를 갖고 있다던가 무슨 가상화폐 그 거래소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엮여 있어서 직접적인 뭐 그 관련 회사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거의 연동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래소 거래 금액을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금액이 넘어서는 우리나라 거래소로서는 굴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민감하게 가는 섹터를 대응해서 손이 많이 가는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손을 가서 좀 달래주고 조금 단정해줘야 되는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 의원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이제 알테오젠 바이오 쪽 얘기하셨고 조선주 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비트코인은 이제 나오신 분들께서 다 한 말씀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워낙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